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갑은 판사 출신 청와대 행정관과 대기업 출신 경제 전문가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두 후보 모두 낙후된 지역의 부활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표심의 향배는 어디로 기울까요?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갑. 삼선의 이찬열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심사에 탈락하면서 두 정치 신인 간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장안구가 고향인 김승원 후보가 판사와 청와대 행정관 경험을 내세워 여의도 입성을 노립니다. 모든 저의 경험과 그다음에 능력 그리고 국가 중앙정부와의 가진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총동원해서 미래통합당은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이창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 모두가 민주당이지만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변한 게 없습니다. 두 후보 모두 북수원 지역의 활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부족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합니다. 환경권이라든가 또 행복권, 또 주거권, 교육권, 문화권 등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드릴 수 있도록. 이 후보는 4차 산업연구단지를 유치해 일자리와 지역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기업도 유치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잠들어 있는 장안구 경제 깨우겠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영환 등 4명과 무소속 최창민 예비후보도 경선 레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누구로 향할지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은 모두 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요. 이 가운데 정의당이 8곳의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표 분산 등에 따른 판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미래통합당 전희경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정의당 문영미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인천이 키운 정치인, 여성 정치인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의 무게감으로 12년 동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동구 미추홀구를. 인천 지역 선거구 13곳 가운데 정의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은 모두 8곳. 후보 단일화가 있었지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1명, 20대 총선에서 2명이 출마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들 후보 가운데 현역 의원인 이정미 후보가 출마한 연수구을에서 승리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또 문영미 후보와 정수영 후보가 출마한 동구 미추홀구와 김웅호 후보가 출마한 부평구을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후보들의 총선 완주를 통해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그리고 청년 학생들 그리고 여성들 각계각층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서 정의당의 지지층을 더욱더. 정의당 후보가 출마한 곳 가운데 거대 양당이 접전을 보이는 선거구도 있어 정의당 후보의 선전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는 막대한 부채로 인천시 재정난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이제는 인천시에 배당금을 내주고 부채도 10년 전 수준으로 줄일 정도로 재무 구조가 탄탄해졌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로 미분양이 우려됐던 인천 검단 신도시.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인천 2호선 김포 일산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토지 매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LH와 함께 50%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검단 신도시 땅과
주택 분양으로 벌어들인 매출은 4,388억 원, 공사 매출액의 52%에 달합니다. 2016년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토지 보상비로 하루 이자가 3억 원씩 쌓였던 상황과 비교하면 검단 신도시가 효자가 된 셈. 성공적 토지 분양에 힘입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52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03년 인천도시공사 창립 이후 최대 실적, 10여 년 만에 26억 원의 이익 배당금까지 인천시에 지급했습니다.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이란 꼬리표도 이젠 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채는 2010년 5조 원을 첫 돌파한 뒤 2014년 8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5년간 무려 1조 8천억 원을 줄였습니다. 리스크 관리원을 항상 운영하고 있고요. 그 연초부터 재무구조 개선 TF팀을 운영해서 저희가 항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그 토지 판매가 순조롭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는 경영실적 호조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 재생과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사고를 내 아이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속도 측정기입니다. 차량 3대가 제한 속도를 비웃듯 시속 30km를 웃돕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데도 많은 차량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주행했습니다. 속도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다칠 경우에도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부담되는 건 있어요. 많이 신경을 쓰죠.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은 4만 명 넘게 동의했고 내비게이션엔 스쿨존 회피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까지 등장했습니다. 운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고 그걸 하나로 이제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서 아이라든지 다치게 한다든지 사망케 한다면 대다수 법적인 따짐보다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쿨존의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늘리고 불법 노상 주차장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 새 스쿨존에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1,500명이 넘는다며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정보 공유와 장비 지원에 대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진단 키트 등의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밤에 있을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온 국제사회 공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약 23분간 진행됐습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여러 정상들도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코로나 극복 경험 공유와 방역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세계 각국의 호평을 소개하며 자랑스럽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들이 많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과를 거두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국민들은 큰 자부심과 함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제안에 열리는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보건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특히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기업인 등의 이동 허용을 제한할 방침인데 정상 간 공동선언문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